네, 오늘은 미국의 디지털 패권 전략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요즘에 주식 시장 많이 빠졌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폭등 다음에 폭락인데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원래 과거 역사상 항상 그랬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러면 지금 폭락된 자산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사실 심상치 않은 기술이더라고.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요즘에 일단 들어가기 전에 투자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은 저축해서 부자가 될 수도 없고 과거에도 뭐 저는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축만으로는 저도의 답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의식주도 마찬가지죠. 계속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계속 오르는데 어떻게 저축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럼 무슨 시대가 열리냐? 투자의 시대입니다. 투자의 시대인데 이제 저는 투자도 과거와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디지털 사회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가장 주목을 받았던 기술이 비트코인 그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비트코인은 저는 진짜 AI만큼 혁명적이라는 기술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미군이 약해지면은 그 달러 패권은 더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 말이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미군이 있죠. 미군이 있는데, 미군이 만약에 여기서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도 만약에 빠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이랑 러시아랑 북한이랑 해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되게 불안해서 그 가지고 있던 자산들을 밖으로 빼돌려야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무슨 자산으로 빼돌리냐라고 했을 때 저는 무조건 달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나고 지정학적으로 불안한 국가의 화폐를 갖고 있을 이유는 없죠. 우리나라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여기서 달러로 바꾸는데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죠. 근데 기존에 있던 아날로그식 방식은 내가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해외로 나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한국이 통제하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본 통제, 중국처럼 약간 자본을 밖으로 못 떼어내리게 이제 막아버리면은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국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장 이걸 많이 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중국 부자들은 좀 아이러니하게 자기 위안화를 안 믿는 건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렇게 통제를 하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많이 바꿔가지고 이제 싱가포르나 일본이랑 호주, 뭐 미국 같은 데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자산을 사거나 그런 식으로 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이 되게 지금 위안화로 지금 달러 패권을 물리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되게 저는 모순적인 것 같아요. 중국에 있는 행동 자체가. 어, 과거에는 뭐 부채로 인해서 뭐 달러 그 뭐냐 부동산이랑 부동산 부양시키고 교통을 깔고 그리고 산업도 되게 활성화 많이 시켰죠.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반도체도 많이 키웠고 하시는데 뭐 국민은 거기서 이제 중국은 한번 부동산이 70그 뭐냐 폭락을 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뭐 되게 그 규모가 큰 기업들이 이제 파산을 신청을 했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부동산이 폭등해버리면은 중국 사람들 자산이 대부분 70%가 부동산에 있었다고 해요. 그럼 소비가 얼어붙겠죠. 왜냐면 자산이 폭락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국은 인구가 14억인데 계속 수출에 일전하고 있는 이유가 되게 저는 아이러니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14억 인구도 다 부자가 아니고 그리고 미국인들이 중국인들보다 8배 잘 산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그런 이유로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더 많겠지만 중국이 되게 미국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많이 모순적이죠. 경제는 자본주의고 이제 정치는 독재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게 사실 저는 개발도상국에서 중지분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 가려면 개인의 창의력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국은 정확히 반대로 하고 있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리고 기업들의 자본 자체도 되게 유동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발언권에도 되게 CEO들이 조심해야 되고 대표적으로 알리바바
마인이 있죠. 뭐 마인을 하루아침에 실종시킨다고 하고 실종시켜버리고 알리바바 회사를 뭐 뺏어버리고 막 그래버리니까 어떤 부자들이 거기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중국 부자들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기 자산을 해외로 많이 빼돌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장 강력한 국가라, 그 뭐냐, 달러 패권의 강력한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을 이제 예를 들어볼 건데요. 유럽은 일단 유로화를 쓰죠. 근데 이전 유로화가 되게 어, 불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 전체 경제는 그 전체는 유로화를 쓰는데 각자 나라가 다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이득이 나면은 저기 뭐냐 뭐 경기도에 뭐 좀 줄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 안 가지죠. 근데 유럽은 독일에서 만약에 돈을 많이 벌면은 저기 어디 그리스 같은데 돈을 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되게 반발이 심합니다.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나라에서 돈 벌고 다른 나라에 줄 이유가 없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독일이 수출이 잘 돼가지고 좀 인플레이션이 좀 될 것 같아서 금리를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올리면 되는데 그리스가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는 좀 조율을 하면 될 텐데 독일이 자기 마음대로 그 아무래도 독일이나 프랑스가 그 유럽에서는 짱이니까 발언권이 힘이 세죠. 그리고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그리스는 완전히 나가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옛날에 그리스 파산 한번 했었죠. 근데 이게 그리스뿐만 아니라 뭐 스페인, 남유럽 국가들이 되게 그 뭐냐 불만을 많이 가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유지됐었던 이유가 저는 미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유럽은 더 이상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군사력에 많은 걸 쏟아붓지 않았죠. 심지어 옆에 러시아라는 강력한 군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그래, 근데 여기서 나토라는 게 지켜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유럽도 자기 군대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거를 다시 키워야 되는데 안 키웠습니다, 결국은. 근데 여기서 안 키우고 뭘 했냐 하면은 유럽인들한테 복지를 많이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복지를 다시 줄일 수는 없죠. 사람들의 반발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요즘에 우크라이나 침공했으니까 이제 막 올린다고 한다고 하면은 수백 조의 무기를 사야 되는데 수백 조의 무기를 사면은 유럽은 빚더미 안게 됩니다. 일단은 그거를 당장 현금 복지를 깎아가면서 해줄 수도 없고 그럼 이제 유로화를 찍어내야 되는데 유로화를 찍어내면은 그 유로화 가치가 폭락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물건의 가격이 오르니까 물가도 당연히 오르는 거고 지금 맨날 트럼프가 이걸로 협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되게 정치적으로 되게 유럽이 이거에 대한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유로화가 뭐 미국을 뭐 그렇게 아니 달러를 그렇게 막 능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러시아가 있는데 러시아도 뭐 러시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천연가스하고 자원인데 물론 그것도 엄청난 힘이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로 루블화를 사가지고 러시아의 그 자원을 사줄 것 같진 않습니다. 만약에 사준다고 해도 일부 사주고 있는 나라도 있어요. 있는데 뭐 그게 단기적이지 막 그렇게 크게 막 요동칠 것 같진 않습니다. 그 러시아는 어떤 선택을 했냐? 비트코인을 자기 나라 그냥 비축 통화로 이제 축적을 한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미국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 월스트리트에서 한번 비트코인 ETF를 출시를 했었죠. 저는 사실 이게 되게 미국이 되게 열려 있고 되게 앞으로도 강력한 국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미국은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막 억압하지 않습니다. 계속 자기네들이 어떻게 이용하려고 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사실 비트코인은 달러의 위협이 될 수도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ETF는 이걸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비트코인 ETF를 사게 해가지고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자산운용사의 ETF를 사서 이제 달러 공급을 이제 하는 거죠. 사실 지금 미국이 전 세계 경제의 25%, GDP의 25% 정도 차지하고 금융시장이 이제 60% 정도 차지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이란에 전쟁하고 있잖아요. 있으면 중동 사람들은 자기 나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불안해서 달러로 바꿉니다. 그것도 스테이블 코인. 그럼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누구냐? 민간 회사입니다. 테더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는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뭘 하냐? 그럼 달러랑 원 달러나 스테이블 코인 하나랑 연동되게 해서 그냥 달러 하나 가지고 오면은 스테이블 코인 하나 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스테이블 코인 그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그냥 그렇게 바꿔줘 버리면 이득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이거를 규정해 버립니다. 너희들 이거 단기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해줘. 빨리 투자를 해.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 테더라는 회사가 지금 미국 국채를 제가 알기로는 10위권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민간 기업이.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은 다시 자금을 끌어당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미국이 계속 달러 패권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고 이 모든 게 가능하게 했던 게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심지어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있는 개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 한국은 되게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랑 완전히 반대예요. 되게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엄청 부정적입니다. 뭐 도박으로도 보고 또뭐 그냥 뭐 ETF는 말도 안 된다, 뭐 세금을 더 걷어버려야 된다, 뭐 사지도 않았는데도 뭐 세금을 걷니 많이 하고 있죠. 사실 이런 게 사실 저는 비트코인 개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국 사람들이 되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 한국에 있는 뭐라 해야 되냐 금융은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여기서 더 개방적이지 않으면 발전은 없겠죠. 그래서 개인들은 저는 비트코인을 일부 좀 갖고 있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미국 자산도 괜찮고 한국 자산도 괜찮은데 저는 원화를 그렇게 막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뭐 환율 뭐 오르니 내리니 하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 정부가 많이 돈을 풀고 돈을 찍고 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거든요. 그러면은 더 이상 현금의 가치는 계속 낮아질 거란 말이죠.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자산을 꼭 공부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제가 미국 패권 전략까지 알게 돼가지고 이런 영상을 찍게 됐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이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저도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영상을 올릴 건데 오늘 영상 보시고 괜찮으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제가 실력이 늘기 위해서요. 약간 투자에 대한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영상을 찍고 사람들의 피드백도 듣고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